것들이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되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경제가 하반기 들어서 더 어려워진다고 하거든요. 2, 4분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0.5%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1.5%입니다. 일본이 3배 이상 경제 성장을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갑자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뚫고 가려는 시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념 논쟁으로 사회를 몰고 가고 있어요. 완전 메카시즘적인 논쟁이거든요. 저는 육산에 홍범도 와상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물론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의를 제대로 못했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와상에 대해서 굳이 이런 사회적인 논쟁을 감수하면서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이 100년 전 오늘 그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수천 명이 살해당한 날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간토 대학살이 있던 날이거든요. 근데 그런 대학살의 기억들이 그냥 없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본이 자유보편적인 가치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용서해주고 묵인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전쟁을 한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거든요. 근데 그 자랑스러운 역사에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육사 교정 내에 와상을 설립하는 그 문제가 이렇게까지 이미 설립된 그 와상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건지 메가더 동상 인천에 있으면 됐지 육사 교정에 세우겠다는 그 생각을 하는 총리는 또 어느 나라 총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그 홍범도 장군이 와상이 아니고요, 흉상이에요, 흉상. 누워 있는 흉상? 상이 아니고 가슴까지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흉상. 예, 와상이 아닙니다. 네, 잘 지적한단 말이에요. 잘 지적해. 근데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항일 독립 투쟁을 이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분인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육사 교정에 있다는 거, 이거 2018년도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자, 우리나라 그런 군대가 국군이 민족의 군대냐 아니면 국가의 군대냐, 이 문제를 봐야 돼요. 이 문제를 우리가 민족의 군대로 보면 독립군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연어로 올라가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그럼 홍범도 장군이 민족의 군대의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 사관학교에 흉상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육사가, 우리나라 군이 민족의 군대냐? 저는 국가의 군대라고 봐요. 그러면 광복군 정도는 연원으로 따질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해 임정에 직접 지휘를 받는 준 군사 조직이었어요. 홍범도 장군은 광복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사에서 기려야 할 인물로 볼 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분을 흉상으로 모신다면 홍범도 장군은 적어도 결격 사유가 어느 정도는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련군 대위로 복무를 했고 소련 공산당 입당을 했으니까요. 따라서 이분을 폄훼하자는 얘기 아니라 이분을 제대로 기릴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기리자. 그게 독립기념관이다, 이 얘기지. 홍범도 장군의 항일 투쟁의 역사에 대해서 왜 폄훼를 해요? 그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홍범도 장군 띄우기에 나섰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일부 있어요. 네. 그 유해를 이제 송환에다가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면서 원래 한평 묘역밖에 조성이 안 되는데 그 보훈처가 지침을 바꿔서 이제 8평 그 묘역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육사에도 이제 이렇게 그 흉상이 들어가고 이런 과정도 당시에도 좀 공론화 과정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그게 지적이 문제인 있거든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적어도 5명의 흉상을 만들려면 이런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군사관학교 전통위원회, 육군사관학교 명예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서 4개 전문가, 군사학자들, 국사학자들 이런 분들이 해서 우리 정말 육군사관학교에 맞는 뭐냐, 뭐 강감찬 장군부터 시작하든지 광개토대장부터 시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이게 좀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왜 소련 공산당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밀어붙였다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독립운동가로서의 홍범도만 부각됐지 1920년대 이후 자유시 사빈 이후에 볼셰비키를 지지했던 홍범도의 면모는
부각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측면이 남아 있는 거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번에 졸속이라고 봐. 이번에 철거하는 결정 자체도 네.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한 번 더 들어보고 결정을 했어야 돼.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뺄 사람 빼고 들어갈 사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군부 내부에서는 군 좀 아는 사람들은 김홍일 장군을 왜 안 드냐고. 김홍일 장군. 네. 그 광복군 참모장 출신이에요. 예, 그분은 예.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육군 산악교장을 했어요. 그리고 6.25 전쟁에서 굉장히 한강 방어선 전투의 영웅이셔. 이런 분들은 왜 안 넣냐 말이에요. 그러면 넣을 사람 넣고 뺄 사람 빼고 다시 한번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갑자기 이전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혼자 이전하기 미안하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옹색하게 4명 다 그러면 박물관으로 보내버려. 이런 졸속이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식이 아니다 이게 좀.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은 존재하는데 이제 해석이 달라지면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고 높이 해석을 한다든가 하면 이제 논란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권이 과거 정권에서 현 정권으로 바뀌면서 지금 정권은 이제 6.25 전쟁이나 한미동맹의 가치 이런 거를 많이 중시하고 과거 정권은 또 이제 문재인 정권은 반일, 항일 이런 데 이제 포인트를 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정치 해석의 정치적인 부분이 역사 해석에 또 너무 과도하게 투영돼서 이제 정치 과잉이죠. 맞아요. 그런 게 사실 원인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 지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무리하게 띄운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모든 논란의 또 뒷배경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 지우기가 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시급한 경제 안보 문제보다 정말 시급한 문제인지 국민들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 이 논란을 긁어서 만들어내는 건지 이야기가 어렵고 특히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끄집어내서 다시 이념 전쟁 또는 이념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운데 놓고 그분에 대해서 다시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불필요한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가 갖고 있는 6.25 전쟁의 가치라든지 한미 동맹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또 전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항일에 대한 정신 이 두 가지가 왜 양립할 수 없는 겁니까? 당연히 독립운동도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6.25 전쟁이나 그리고 한미 동맹 이런 당연히 두 가지 다 양립돼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육사라는 것도 교육 목표가 결국에 국가 방위를 위해서 정예 장교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게 교육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범도 장군이 그곳에 있지 못할 이유는 저는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쵸. 또 설명드릴게요. 그건 대적관이라는 게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 군은 한국군은 누구를 상대로 전투를 벌인다고 상정을 하고 지금 상무하고 있어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소련군 대위를 했단 말이에요. 자, 소련군 당시 소련군 우리 한국 전쟁 때 북을 도와서 우리 침공했어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복무했던 전력이 있는데 그 사람을 기리는 흉상이 그 장교들 양성하는 학교에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맞는 말씀인데 홍범도 장군님은 그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미. 아니 소련군 대위로 복무를 했는데 그러면 하지만 미리 그 이후잖아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 참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군에 속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그거는 말씀 잘못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거는 말꼬리 잡는 거고. 자 보세요. 아니 말꼬리 방금 전에 그러셨어요. 말꼬리는 여기 잡았어요. 거기가 아니고. 아니 근데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소련하고 미국이 일본에 맞서서 연합군이었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공산당원이었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요? 아니 공산당이 먼저죠. 연합군? 그래서 그럼 항일 같이해서 소련군으로서 항일 투쟁을 같이 했냐? 그 행정은 없어요. 맨 마지막에 카자흐스탄 가서 제가 조금 얘기할게요. 아까 그 얘기하셨어요. 윤 대통령 한 사람이 왜 이 큰 나라의 방향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는 흉상을 왜 제거하려고 하느냐? 2018년에 왜 없던 얘기를 꺼냈냔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 동상을 왜 육사에다 갑자기 했냔 말이에요. 제가 민족의 군대, 국가의 군대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국군의 뿌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0월 1일 국군의 날도 바꾸자고 했던 정권이에요. 10월 1일이 어떤 날이냐? 국군이 38선을 처음 넘어간 날, 50년도.
그리고 53년도 한미 방위조약 체결된 날, 그 역사적인 날이 10월 1일이어서 하는 건데 그거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국군의 뿌리를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도를 문재인 정권 혼자 한 정권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윤석열 정권 근데 그건 비난하세요? 좀 너무 오버 나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역사도 언제 기사- 국군의 뿌리를 바꾸려고 했습니까? 기사 오히려 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력 강화를 훨씬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략 무기를 훨씬 더 많이 들여왔고, 아니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국군의 뿌리를 바꾸려고 했다고 그렇게 왜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 얘기하는 거. 민족의 역사, 국가의 역사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민족과 국가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 굉장히 큰 차이가 자, 있는데. 그러겠죠. 물론 굉장히 큰 하나하나 차이가 있죠. 잘라 보면 그러겠죠. 잘라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그러겠죠. 잘라도 그러나 큰데요.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 가입해서 공산 활동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언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주적일 때 했는지, 그 전에 했는지 역사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자력 폭탄 개발했던 그 영화의 주 내용이 그것이는 미국 사회에서 50년, 60년대에 그 메카시즘적인 열풍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그 수모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느냐에 대한 주제인데, 갑자기 2020년대 그것도 세계 10위의 강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이런 논쟁이 계속 시작되고 있어요. 홍범도의 흉상만 여기서 끝나면 저는 좋겠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얼마나 더 많이 갈지 진짜 걱정입니다.